남들이 좀 안 보는 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을 좀 더 크게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간단히 좀 시켜드리면, 안녕하세요, 경장입니다. 저는 오늘도 가산 쪽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조성되어 있는 국가산업단지에 속해 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 여기에 또 경매 물건이 나와 있는데 다주택자분들을 위한 투자처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상업용 시설을 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주의하셔야 될 건 이제 취득세 중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 설립한 지 5년이 안 됐고 과밀억제권에 본점 소재지가 있으면 취득세 중과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유의를 하시고, 개인으로 입찰하실 때는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고, 제가 상가라든지 아파트용 공장 이런 것들 낙찰된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싸게 낙찰이 되더라고요. 빌라 같은 경우에 70, 80%에 낙찰이 되는데 아파트용 공장이라든지 상가 이런 거는 막 40%에 낙찰되는 것도 있고 막 50%에 낙찰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감정가 대비해서 우리는 싸게 받아야 남는 구조잖아요. 어쨌든 판매자 입장에서. 그랬을 때 지금은 뭐 아파트, 빌라 이런 것도 비싸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댓글로도 실제 아파트 입찰하러 가보면 정말 비싸게 낙찰이 되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남들이 좀 안 보는 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을 좀 더 크게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물건 소개를 간단히 좀 시켜드리면,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IS 비즈타워 514호가 지금 경매로 나와 있고, 이게 지금 3억 5천에 감정이 된 게 두 번 유찰이 돼서 2억 2,400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전차에서 3명이 입찰을 하셨어요. 2억 8천에 낙찰이 되셨는데 잔금 미납을 해서 재매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증금은 4,400, 20%인 상태예요. 권리 분석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채무자분께서 소유하고 이제 점유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공실인지 아닌지 올라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요. 건축물 대장상에 공장, 지식산업센터로 돼 있고 위반건축사항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으면 업종에 대한 게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점은 참고로 하시고, 우리가 보는 건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니까 그렇게만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뭐 대출받고 하는 데는 문제 전혀 없습니다. 현황조사서에도 소유자분의 상호명이 이제 나와 있고요. 위에 올라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 이 물건은 지금 2억 2,400까지 떨어진 상태인데, 자, 위치는 7호선 가산디지털 단지역 7번 출구로부터 도보로 약 1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하게 도보로 오기에는 불가능한 거리는 아닙니다. 여기랑 멀어지더라도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거니까 멀어진 걸 감안해서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거기에 우리가 마진을 얼마를 붙여서 입찰을 할 건지 이런 걸 판단해서 입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층 상가 부분이 지금 다 공실 상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는 건 아파트용 공장, 1층 부분은 카페라든지 식당 이런 판매 시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목적이 좀 다릅니다. 여기가 공실인 거는 유동인구가 적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건 회사기 때문에 회사의 목적과 유동인구를 잡아서 판매해야 되는 시설은 목적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 1층이 비어있다고 해서 우리 사무실로 쓰는 2층, 3층부가 다 비어있는 건 아닙니다. 이따 들어가서 보겠지만 위에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데 입점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찰하는 기준, 월세 기준으로 5%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데 낙찰되고 잔금 미납한 게 2억 8천이었죠. 그걸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4.4%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월세가 보증금 1,000에 월세 100인데 매매가 2억 8천으로 했을 때 수익률이 4.4%. 제 기준에서도 2억 8천이면 좀 높게 됐다고 판정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를 써야 5% 기준이 나오냐? 2억 5천에 입찰하면 정확하게 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2억 5천 이하로 받으셔야 되는 물건입니다. 제 기준에서 봤을 때. 나와 있는 매매 분양 면적 대비 평당가로 시세를 알아봐야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가장 저렴한 게 평당 750, 제일 싸게 나와 있고요. 같은 건물 513호가 경매로 이미 작년에 낙찰이 됐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전용 면적 11평짜리를 1억 3,800에 받았어요. 그걸 분양 면적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64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추정컨대 여기에 시세는 750만 원과 640만 원 사이로 형성이 돼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700만 원 초반 정도면 거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걸 가지고 우리 거를 환산을 해보면, 우리 게 전용 면적이 21평이니까 전용률인 51%로 나눠주면은 한 43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평당 한 700만 원 정도를 계산을 해보면 제 생각에 한 3억 초반 정도가 매매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손품 판 거 기준이고,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매매 얼마에 될 수 있는지는 꼭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8천은 좀 높게 받으신 걸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증금 2천만 원을 포기할 정도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어쨌든 손품 기준으로 3억 초반까지는 매매가 될 수 있어 보이는데 2억 8천이면 그래도 가져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2월 13일이 매각기일인데 이 사람이 잔금 납부를 늦게 할 수도 있어요. 전략적으로 지금 늦게 하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끝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권리 분석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지, 문 잠겨 있는지 열려 있는지 한번 올라가서 확인하고 관리비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들어가시죠. 조사하시러 오신 분도 만나고 한 거 보니까 경쟁이 좀 있을 거는 같아요. 이거 몇 프로 떨어졌다 그랬죠? 64%. 근데 이미 3명이 입찰을 했었기 때문에 입찰 경쟁이 있을 것 같아요.
안 잠고 나가신 것 같아. 멀티탭 저거 가져가도 돼. 이렇게 칠판도 놓여져 있고 이미 이사를 나가신 것 같네. 이런 천장형 에어컨도 다 원래는 옵션으로 막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체적으로 지금 달려 있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공간 비율을 만드는 거지. 철거가 안 되는 그 벽이에요. 기둥이에요. 예. 문을 열어보니까 문이 열려서 내부에 들어왔어요. 제가 촬영하고 나서는 잠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어쨌든 관리소가 있으니까. 내부 상태가 이렇게 돼 있는 걸 확인해 주시고 2억 3천 정도 떨어졌을 때 3명이 입찰자가 있었기 때문에 유찰이 더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재매각 사건이기 때문에 입찰 경쟁이 좀 더 떨어질 여력은 있습니다. 보증금도 높아지니까. 여기가 디지털 산업단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가 이제 3단지 쪽에 있는 거고요. 소위 이제 줄여가지고 G밸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식산업센터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단지예요. 우리 오면서 보니까 짓고 있는 건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단층으로 쓰고 있는 창고나 물류센터, 농심에서 물류센터로 쓰고 있고 그런 데들이 이제 다른 법인에 뭔가 매각이 된다거나 이러면 거기 이제 건물을 짓는 거거든요. 건물을 짓고 있는 데들이 많이 보여서 국가 주도해서 조성된 단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조성이 돼 있고 전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중에서는 가장 안정성이 확보되는 서울이기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뭐 신도시나 새로 조성된 주택단지가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갖춰진 동네이기 때문에 공실이나 우려나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공실 지옥 막 이런 거 보신 거는 다 경기도 신도시, 지방에 있는 신도시를 만들면서 거기에 상가들을 때려 넣고 뭐 2층, 3층부터는 사무소 아니면은 아파트형 공장 이런 것들을 대거 넣게 되면 주거 공간으로서도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거기에 일자리를 때려 넣는 거는 사실 자리 잡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 데들을 조심해야 되고 이미 이렇게 갖춰진 데 내가 지금 시세보다 싸게 투자하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0% 50%에 사두면은 이거는 월세를 세팅해도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거고요. 뭐 단기 매도를 해도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양도세 중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적으로도 좀 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투자하실 때 포인트는 이런 창이나 이런 벽체, 공간을 되게 많이 낭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창문 쪽이 어디 향을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가격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자체는 여기가 오래된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을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위반 건축이 있는지 옆에 호실이랑 터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체가 3개의 호실을 같이 사서 벽을 허물어서 같이 한 공간으로 쓰는 경우 경매로 나올 때는 한 호실별로 나오거든요. 내가 3개를 다 받으면 문제가 없지만 하나만 받았을 때는 벽체가 없을 때는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영상에서 얘기하는 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업종, 내가 입주할 거라면 입주 가능한 업종이 좀 제한적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혜택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는 업종이라든지 이런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보신 뒤에 입찰을 하셔야 되고 임대를 주거나 내가 들어갈 게 아니면은 사실 뭐 큰 상관은 없어요. 그런 것들 잘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가와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 이것들을 잘 분리를 하셔야 돼요. 상가는 말 그대로 이제 판매시설, 음식점, 뭐 편의점 이런 것들이고요. 근린생활시설은 사무소인데 업종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좀 더 높기도 해요. 아파트형 공장보다 임대료가 좀 비쌉니다. 다양한 업종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관리비 알아보러 가시죠. Let's go. 514호 관리비 얼마나 밀려 있어요? 600 정도. 거기 경매가 나와가지고 2월 14일 날에요. 감사합니다. 네.